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입니다. 4교시 보시면은요. 455쪽에 소유권의 취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요 가장 편안한 게 뭐예요? 계약에 의한 거죠. 매매를 해서 이렇게 넘겨받는 경우, 그 다음에 증여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 바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입니다. 매매는 돈 주고 사는 거고요. 교환은 물건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토지와 토지를 바꿉시다. 건물과 건물을 바꿉시다. 이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매매는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든 교환 계약이 됐든 증여 계약이 됐든 이건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그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갖다가 넘겨받고 그 물건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 인도가 요건입니다. 근데 법 규정에 의한 게 있죠. 법 규정에 의한 거. 법 규정에 의한 건요. 187조. 상속이라든가 공영징수라든가 형성판결이라든가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서 처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부합이 있는 경우, 무주물 선점이 있는 경우, 습득, 선유취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주로 동산에 관련된 거죠. 자, 취득시효 별표 새겨 놓으세요. 이 취득시효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취득시효도 이것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시효에 관련된 판례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얻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이때 소유자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시효 취득 이렇게 부릅니다. 취득 시효 이것도 법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 규정.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취득 시효는요. 부동산도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고 동산도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주로 부동산 취득 시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취득시효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은요.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예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2번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다. 그래서 거기 도표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입니다. 자, 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이 있으면 소유권을 갖다가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으로서 지지전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에 대한 직접 점유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거는 20년 이상 소유, 20년 이상 평원 공연하게 그 물건을 다 점유하고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은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근데 지역권은요. 이거는 그 물건을 갖다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용익물권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때 지역권은요. 이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질권. 이 질권도 동산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이 질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이라든가 무채재산권도 이것도 역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이 시효 취득은 점유를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 것들은 시효 취득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그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재산을 갖다가 점유하는 게 아니죠. 등기부상에 표시하는 거니까 저당권은 시효 취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되지도 않고 표현되지도 않고 감추어진 지역권 있죠. 이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점유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법 규정에 의한 거죠.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형성권도 역시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역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가지고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은요, 소유권하고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하고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효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이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456쪽에 보시면 이러한 취득시효는요, 부동산에도 인정이 되고 동산에도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 취득시효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시효하는 방법,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두 가지가 있죠.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요건과 기간이 다르죠.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상에 표시된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인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된 등기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 근데요, 이 X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니까 자주점유죠. 따라서 자주점유로서 가지고 있을 때요, 자주점유. 따라서 사용료를 갖다가 내는 타주점유는 절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서 평화로운 방법,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 게 아니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딱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 등기부상의 명의인한테 등기 내놔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법 규정에 의한 거지만, 점유취득시효를 딱 주장하는 요 사람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갖는 것이고, 이때 등기를 갖다가 청구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따라 점유취득시효는요, 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내야지만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내야지만. 그래서 얘는 1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이때 요 등기 청구권은요, 등기부상의 명의인 요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걸리느냐?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요 요건을 갖다가 갖추기 전에 요걸 얘가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완성 전이죠. 그래서 요건이 완성되기 전에 요걸 갖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요때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요 토지의 등기를 했다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17년 정도 지나고 있을 때 요때 팔아버린 거죠. 이때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등기청구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얘가 20년 요것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17년 됐을 때 팔아버리고 요때 3년이 경과해가지고 20년이 완성이 돼버리면 요때는요,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병을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내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걸 다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완성 전에 팔았을 때는 제3자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내놔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완성되고 팔았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팔았을 때는 제3자를 또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내놔 청구할 수 있는데요, 완성되고 나서 팔았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그러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등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권리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완성 후에 팔아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취득을 했을 때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완성된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완성 후에 매매를 했을 때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다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완성되고 나서 가져간 제3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다 못하고 등기 청구도 못하고 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 새롭게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완성 전에 팔았을 때는 요거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완성되고 나서 팔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새롭게 다시 20년 이상을 경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되고 나서 팔아버리게 되면 얘가 가져갔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반환 청구도 못한다. 등기 청구도 못한다. 근데요,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얘가 등기가 적었으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그 다음에요, 이걸 행사를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적극가담행위가 있으니까 이때는 얘가 반사회 질서를 저지른 거죠. 그때는 물건 자체를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판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점유 취득시효 왼쪽을 보세요. 자주 점유일 것. 그래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이때는 그것만 가지고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 등기를 갖춰야 돼요. 이전 등기. 그러면 얘가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시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되면 등기했을 때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고 점유를 갖다가 시작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것이죠. 점유를 취득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근데요,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요놈이 토지 전문 사기꾼입니다. 토지 전문 사기단인데요. 요때 요걸 다가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 담당 공무원한테 보여주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서류를 갖다가 보고 둘이 사고 팔았나 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X 토지를 갖다가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전 등기 해버렸죠. 그럼 이때 요 위조범이 해놓은 요 등기는 당연히 원인 무효입니다. 원인 무효인 등기요. 근데요, 요걸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가 됐으니까 얘가 소유자 맞겠지. 적법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이때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를 통해서 요 병이 X 토지 등기를 갖다가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를 갖다가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갖다 갖고 가게 되면 요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이미 가져간 거죠. 따라서 등기를 딱 갖고 갔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앞선 등기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해제 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미 등기를 갖다 갖고 왔으니까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없이 절반을 뚝 잘라서 10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일부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로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때 평화로운 방법으로서 평온하고 숨기지 않고 공연하게 선의이고 무과실로서 이렇게 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점유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때 10년 이상일 것,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것,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것. 따라서 타주 점유는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일반 점유 취득시효하고 차이점이 뭐냐? 20년이 아니고 10년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은요,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때 평온, 공연, 선의 요 세 가지는 병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추정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평온, 공연, 선의 요거 세 가지는요,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갑이. 판사님, 병이라고 하는 저놈은 평화롭지도 않고 폭력을 휘둘렀고 그 다음에 드러내놓지 않고 숨겼고 그 다음에 이미 등기가 잘못된 거 전부 다 알고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갑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요, 요때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로부터 주장하는 요 병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무과실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을 보세요. 자, 456쪽에 보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역시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점유 계속하고 있을 것, 평온 공연할 것. 이건 공통이죠. 차이가 있는 것은요, 10년 이상의 기간,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때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로다가 주장한 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던 그것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인데요. 이때 원시 취득은 언제부터 원시 취득이냐? 등기한 때로부터가 아니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자, 그래서 거기 지문 나와 있습니다. 1번 취득시효에 관한 중요 정리입니다. 기억번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 그러나 법 규정에 의한 거지만 이거는 소유권 자체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된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번 자기 소유물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건 왜 그러느냐? 입증자료가 없을 때죠. 100년 전에 있었던 토지입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계약한 당사자도 존재하지 않고 증거자료도 없을 수가 있고 계약서도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는요, 입증 못하는 거니까 이때는 차라리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가능하다. 그 다음에 10번 분필되지 않은 한필 토지 일부라든가 공유 지분 가로쳐주시고 이것도 역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큰 걸 갖다가 선대조 할아버지가요, 일부 떼줄 테니까 너 가져 경작재배 해가지고 이렇게 필지를 나누지 않고 소유권을 갖다가 주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요 부분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등기부가 독립해서 분리된 것이 아니니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D번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가르쳐 놓으세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그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러한 원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 점유가 인정되지 않겠죠. 남의 땅에다가 멋대로 건물 지은 다음에 이 땅은 내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 점유취득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이때 취득시효가 기산이 돼버리면 그 기간은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계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인데요. 이때 그 점유를 갖다가 개시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갖다가 산정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때 가르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F번입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 가르쳐 놓으세요. 따라서 20년 완성되기 전이죠.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에는 그때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따 주장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가르쳐 놓으세요. 완성 후니까 20년이 끝났을 때죠.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를 따 주장하는 점유자는요, 제3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G번 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행사 가르쳐 놓으시고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죠. 따라서 등기 명의인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제3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H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다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서 요 점유를 갖다가 승계한 자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한 사람이 승계하게 되면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을이 요 완성이 된 거니까 정이 완성된 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요, 을이 나한테 그 등기해줘, 얘가 청구해야 되는데요, 얘가 사망을 했거나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 따름이요, 따라서 대신해서 을에게 해줘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나한테 바로 해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 을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요건을 갖춘 것이지 얘는 20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대위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전부 다 관련된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좀 전에 설명드린 거 나와 있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 A번입니다. 458쪽 왼쪽에 보셔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선의 무과실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때 선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고 점유 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 선의 무과실은 최초 점유를 개시했을 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전 과정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B번.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따라 주장하는 자는 평온, 공연, 선의 세 가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따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를 갖다가 신뢰한 자는 무과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D번. 시효 취득 명의로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등기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앞선 사람이 5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5년 갖고 있으면 합산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등기의 승계는 하자가 따라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중복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요 앞선 등기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복 등기다, 이중 보존 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선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중 보존 등기, 후 등기를 했다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을 때는요, 선 등기 유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 등기를 했다 기초로 한 거, 이러한 것들은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 자,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부는 앞선 등기에 유효일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통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효인 등기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중 보존 등기로서 후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요, 그건 당연히 선 등기만 유효하기 때문에 후 보존 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입니다. 기억번.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권이 발생과로 쳐주시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등기를 따게 되면 원시 취득이 되는데 이 원시 취득의 효과는요, 등기했을 때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부 다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제한 물건은 전부 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러나 정지에 관한 규정도 역시 규정은 없지만 전부 다 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중단 정지가 있게 되면 전부 다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에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 다음에요. 자, 1번. 국유의 잡종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소유 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요. 국가 소유 재산은요, 지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국유재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국가 소유 재산은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행정재산. 그 다음에요, 보전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전재산. 그 다음에요, 잡종재산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 이렇게 불러요. 일반재산. 명칭을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때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전재산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당연히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행정재산은요, 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국가고 국민이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보전재산은 문화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요, 공용 폐지가 된 거죠. 따라서 일반인의 지위에서 매매할 수 있고 대부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일반재산, 요것은 행정재산하고 보전재산과 달리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따라서 행정재산하고 보전재산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공용 폐지가 됐으니까 이거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산의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동산 선의 취득하고 동산의 취득시효는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유효한 거래를 했을 때는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말을 쓰고요. 거래 행위가 없을 때에는 취득시효라는 말을 쓴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선의 무과실 때는 5년의 기간이 경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동산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있을 때에는 10년이 지나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10년. 자, 그 다음에요. 기타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매장물은요. 부동산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통째로 가라앉을 때는 그 부동산 자체가 매장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견은 부동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유실물 습득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동산에만 쓰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이건 뭐예요? 부동산, 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주물 선점입니다. 자, 이 무주물 선점은요, 기억번 무주의 동산과로 쳐주시고, 무주의 동산은 자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라든가 철새라든가 물고기 같은 것들이죠. 선점 동그라미 넣으시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나 학술이라든가 기예라든가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되는데 문화재의 습득자 및 발견자는요. 그 발견된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이다. 언제나 국유입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하는 것이지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가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갖다 선점하게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서부 개척을 했을 때는 먼저 가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 인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총질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입니다. 언제나 국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동산에만 인정이 되죠. 유실물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거냐? 범죄자가 놔두고 간 것으로서 보이는 물건. 그 다음에요. 착오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 그 다음에 타인이 놓고 간 물건.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유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갖다가 습득, 주순자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감추어진 거죠. 이때의 매장물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페이우스 화산, 화산 폭발이 해가지고 그 도시가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도 당연히 매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장물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니은번 보세요. 매장물을 갖다가 발견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당연히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서 발견하게 되면 전적으로 자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매장물을 갖다가 타인 소유 토지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타인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은요. 서로 반반씩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반반씩.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첨부 이것은요. 부와 포나 가공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놓으시는데요. 부와 포나 가공이 있게 되면 이거는 무엇인가 덧붙인 거죠. 무엇인가 덧붙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첨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첨부는 특정 개념이 아니고요. 첨부는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 첨부와 관련해 가지고 소유권을 지정하는 소유권 지정 특약은 요거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요 첨부된 물건에다가 분리하는 분리특약은 요거는 무효예요. 무효. 자, 그래서 이 첨부는요. 부합, 포나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합, 요거는 물건과 물건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혼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물건이 섞인 거죠. 요 물건과 물건이 섞인 것. 그 다음에요.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산 재료죠. 동산 재료에다가 기술을 덧붙여서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을 갖다가 부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을 딱 결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에다가 건물 부합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지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법과 제도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합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판례는 증축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축 부분. 그래서 이렇게 증축 부분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딱 빌려줬더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한 거죠. 증축을. 그럼 이 증축된 부분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거는요, 임대인의 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한테 허락을 갖다 받았을 때는 얻게 되는 것이고, 임대인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임대인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동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독립성을 갖다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을소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때는 갑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증축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부합이 되는 것이고,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의 독립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부합하는 경우.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둥, 지붕, 벽, 집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아직 문짝이 없는 미완성의 집입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문짝이라고 하는 동산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문짝이 붙어있는 집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짝은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짝을 갖다 붙였지만 이 집을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특약을 해서 요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 지정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이 문짝을 3년 이내에 떼가겠습니다. 분리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을 부합하는 거예요. 동산과 동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부분을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반지 보석 부분을 제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보석 부분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반지는 누구 거냐? 이거는요, 부동산은 갑이라고 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간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종을 갖다가 구별하지 못한다. 주종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합 당시, 합성 당시 금액의 비율로 공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공유. 자,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은 예외적으로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을 때 인정을 해주고, 부동산과 동산은 원칙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이때 분리특약은 무효지만 소유권 지정특약은 유효이다. 동산과 동산을 갖다가 부합을 했을 때는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고, 주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합성 당시, 부합 당시 금액의 비율로 공유가 추정이 된다. 이때 혼화는 섞은 거죠. 섞은 거는요, 역시 혼화는 부동산은 절대로 혼화가 될 수가 없어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급으로 만들 수가 없죠.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동산에만. 액체와 액체가 섞였다, 곡물과 곡물이 섞였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요거 너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섞인 것은요, 역시 동산 부합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섞인 것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주종을 구별하지 못하면 금액의 비율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공은 동산 재료에다가 기술을 붙이기 때문에 이 가공도 부동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동산에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동산에만. 이때 동산 재료에다가 기술을 붙이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감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재단 기술을 갖다가 붙여서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양복은 없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거니까 요건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양복은 누가 가져가느냐? 재료 제공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술 제공자의 기술이 월등히 비싼 것이어서 재료값보다 만들어진 것이 월등히 비싸다 그러면 이때는 기술자가 가져갑니다. 앙드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앙드레 아저씨가 옷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작품이 굉장히 비싸죠. 그럼 이때 앙드레 아저씨가 그것을 갖는 것이고 재료값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재료값만. 자, 이걸 딱 우리는 첨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가공 그 내용이 46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461쪽에 공동소유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요, 도표 가지고 정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동소유는요, 이거는 작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18회 문제에서도 나오고 17회 문제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낼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냈으니까 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동소유, 공유도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요, 이 소유권에 관해서는 상린관계에 있어서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부합, 혼합, 가공, 그 다음에요, 예, 공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그 물건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공유라든가 합유라든가 총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공유, 합유, 총유는 어떠한 것이 차이가 있느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의 목적을 갖지 않고 사업 목적이 없이 두 사람 이상이 우연히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사장님도 5억 내고 나도 5억 내고 쟤도 5억 내가지고 15억짜리 토지 삽시다. 이게 바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동업의 관계가 없으니까 사업 목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완벽한 지분 범위에서 자기 소유권 갖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을 갖습니다. 공유 지분. 이 공유 지분은 단독 소유권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토지를 공동상속받았다 그러면 3분의 1 공유 지분이 있죠. 이 공유 지분은 자기 것이고 따라서 이 공유 지분은요 자기의 단독 소유권이기 때문에 요 지분 범위 내에서 그 물건 전체를 갖다가 다 쓸 수가 있고 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합유는 어떤 때 쓰느냐? 합유는요 사업 목적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 존재했을 때죠. 따라서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투자한 거예요. 투자. 따라서 동업 관계가 있으니까 동업자가 갖고 있을 때가 바로 합유 지분이 되는 것이고 요 민법에서는 동업계약을 갖다가 조합계약이라고 불렀죠. 조합. 그래서 조합 구성원들이 투자 비율에 따라서 갖고 있는 지분을 합유 지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 자, 그 다음에 총유죠. 총유는 비법인 사단일 때만 쓰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일 때만. 비법인 사단일 때만 쓰기 때문에 여기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비율만큼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분이 없으니까 내가 낸 것만큼 되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때 공유 지분하고 합유는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 지분에 근거해서 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한 사람의 공유자라든가 한 사람의 합유자가요.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로서 요걸 갖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저지를 수가 있는데요. 총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없으니까 사원 개인이 보존행위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체의 재산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염두에 두시고 공유, 합유, 총유는 언제 쓰느냐? 공유는 사업의 목적이 없을 때, 합유는 동업관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총유는 비법인 사단일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공유는 지분이 있다, 합유도 지분이 있다, 총유는 지분이 없다. 그래서 지분 별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이죠. 공유 지분은요, 그 지분을 갖다가 공유자가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요.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다. 이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요. 상속을 갖다가 A, B, C 이런 아들들이 받았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지분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요 공유 지분인데요. 이 지분은 요거는 3분의 1 기간의 비율로서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죠.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요만큼 구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 기간씩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 12개월이라고 한다면 4개월 동안 전체 혼자서 다 쓸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지분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공유지분 그래요. 그럼 이때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개념이죠. 소유권의 개념이니까 사용수익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지분을 갖다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합유 지분은 동업 관계가 있죠. 동업을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동업자가 지분을 팔고 나가버리게 되면 동업자가 바뀌어버리겠죠. 따라서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의 동의. 그러나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분할 청구입니다.
공유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단독 소유권이고 내 건 내 물건 잘라가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나 합유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쪼갠다. 합유물 처분은요. 동업관계가 있을 때에는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는요. 합유하고 있는 물건의 분할 청구는 합유관계가 끝났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합유관계. 자, 역시 총유는 분할 청구 못하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지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보존행위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합유도 지분이 있으니까 합유 지분 범위 내에서 방해가 있게 되면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총유는 단독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못한다. 따라서 사원총회 전원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결의. 그 다음에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사용수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가 있는 거예요. 과반수. 그 다음에 조합원의 과반수죠. 총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의 결의. 총유의 결의. 그 다음에 사용수익이 있습니다. 이건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합유는 어떻게 돼요? 사용수익을 갖다가 했을 때 합유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임대차 하겠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그 다음에 역시 사용수익도 정관이라든가 규약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를 갖다가 뜯어 고치는 겁니다. 물건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거나 물건 자체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 이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 자체를 갖다가 팔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을 파는 게 아니죠. 물건 자체는 전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B도 지분 갖고 있고 C도 지분 갖고 있으니까 공유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의 구조를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 이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역시 합유하고 있는 물건 동업하기 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이걸 다가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유물 처분 변경, 이것도 역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관계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유물 분할이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양도를 해서 처분을 했을 때죠. 그 다음에 합유물, 요거는 어떠한 관계의 종료가 되느냐? 합유관계, 동업관계가 끝났을 때 또는 합유물을 양도했을 때죠. 그 다음에 총유하고 있는 관계도 언제 끝나느냐? 총유물 자체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경우, 따라서 교회가 토지를 갖다 팔아버리게 되면 그때 양도가 됐으니까 이때는 총유 관계가 사라지게 되겠죠. 또 총유는요, 그 단체 구성원일 때만 권리를 갖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단체로부터 탈퇴를 해버렸을 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공유에 대한 거, 공유관계의 성립 쭉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61쪽 지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입니다. 자,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분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지분의 비율은 의사표시라든가 법 규정에 의하지만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따라서 공유는 지분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등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균등한 비율로서 추정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를 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국고 귀속이 되는데요. 이때 공유 지분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 귀속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그 다음에 공유자는요, 그 지분의 비율 범위 내에서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지분 갖고 있으니까 전체 다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문 정리입니다. 공유자가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 특정 부분만 갖다가 나만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한다, 사용 수익을 한다 그러면 그 지분의 과반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4번. 지분의 확인을 위해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의 기초에서 제3자의 취득쇼를 주장할 수가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요, 5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가지고 공유물 정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 당연히 보존행위 개념으로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할게. 공유 지분 처분. 그래서 3분의 1 지분 처분하는 건 다른 공유자 동의받지 않고 매매할 수도 있고 저당권 담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공유물 자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처분을 했을 때는 전체의 물건이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공유의 내부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공유의 대외 관계.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요건 형성권이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을 갖다 청구했을 때는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합의에 따라 갑니다. 근데요, 당사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재판 분할,
그래서 이 분할의 방법은요, 당사자가 협의할 수가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재판상 분할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요거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판결이 있으면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은요, 요거는 원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원물 분할. 그래서 토지는 쪼개질 수 있겠지만 건물 자체는 쪼개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물 분할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데 원물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대금 분할로 가는 거예요. 대금 분할. 자, 그래서 이때는 돈, 경매를 통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매를 갖다가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실제 가격보다 덜 받게 되면 손해가 있으니까 차라리 공유집은 내가 살게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일종의 분할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공유 지분 위에 담보권이 있을 때 공유물 분할로 채무자가 수취한 매각대금 1호 물상행 대위가 인정이 되거나 지분권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464쪽에 합유가 나와 있습니다. 합유는 동업이죠. 동업. 자, 그래서 이 합유물의 보존 관리 변경 처분은 공유와 동일한 겁니다. 합유 지분의 처분은 동업관계가 있으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유물도 역시 합유관계가 끝나고 났을 때 분할을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거기 반거로 3번 공유지분과 달리 이 공유지분은요.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거나 이게 상속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없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분은 원칙이 상속. 근데요, 이 공유 지분을 갖다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국가 귀속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범위 비율 범인으로서 이렇게 귀속이 된다 그랬죠. 그러나 합유 지분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특약이라든가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업관계는 요거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갑을병 세 사람이 요 동업자로서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아들이 변호사가 아닌데 같이 동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같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지분 처분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465쪽에 보시면 총유가 나와 있죠. 총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일 때요. 그래서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또 비법인 재단도 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이때는 법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고 구성원 전원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원의 지위로서 활동을 하고 가입이 됐을 때에는 권리가 있지만 탈퇴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분도 없고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못하고 그 각 개인이 보존행위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총유관계의 등기는 요 비법인 단체 이름으로서 대표자가 등기하는 것이고 이때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용수익은 요거는 정관 기타 규약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질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한 거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항상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